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입니다.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보험스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카금융 서비스 보험 닥터 김효민 전문가 그리고 보험 닥터 오기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필명을 헷갈렸습니다. 우리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김효민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보더라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암이나 혈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네. 오늘은 최근 들어 노인성 질환의 치매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치매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보험 닥터 오기현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방금 이제 김효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딱 떠올리는 사실 딱 떠올리는 건 치매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치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보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보험료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돈 이야기 할게요. 치료비. 근데 이제 보통 치매 환자분들이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평균 수명을 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매년 들어가는 치료비가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억 또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아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최대 2억까지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보험스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치매 보험 꼭 필요할까요?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예상을 하셨다시피 바로 치매 보험입니다. 자, 과연 치매 보험을 꼭 들어놔야 하는 건지 자, 우선은 두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보험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두 전문가님 모두 꼭 필요하다, O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효민 전문가님, 왜 꼭 필요한 걸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치매와 건망증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네. 느낌 비슷한데 분명히 달라요. 건망증이라고 하면은요. 요런 거. 네, 요런 게 건망증. 제가 분명히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잠깐 깜빡하잖아요. 네. 근데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건망증, 깜빡깜빡 하는 게 건망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치매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영화나 다행히도 저는 네. 저희 가족분들 중에는요. 치매 환자는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치매 환자라고 하면은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요. 가족의 이름을 잊어요. 잃어버려. 이름을 깜빡 잃어버리고요. 이제 이게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게 경증 치매라고 하거든요. 네, 경증 치매라고 하는데 이제 경증 치매에서 점점 발전을 하다 보면은 가족 자체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너무 슬퍼요. 예, 가족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건 중증 치매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떠한 질병이든 아프면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족을 잃는 너무 마음이 아픈 슬픈 질병이 치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 다행히 뭐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가족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누구보다 그 이제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뭐 위험하다라는 거는 치매 이제 환자분이 있으신 가족분들이면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돈 이야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도 그런 가족력이 있거든요. MC님도 예, 가족력이 있어요.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이라는 거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훨씬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수명하시는 기간이 10년에서 약 12년. 요즘에 의학기술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치매는 예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뭐 정말 아까 김유민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도 몰라, 집도 몰라, 뭐 가족들 다 잃어버려. 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중증 치매만. 네.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경증부터 이제 치매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이제 치매 환자분들한테 1년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라고 해요. 사실 2천만 원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소 단위로 잡아놓은 건데 평균 10년에서 12년 이제 뭐 수명하신다라고 하니까 2억에서 최대 2억 4천 이게 거의 최소 비용.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사망 순위에 대해서 이거 준비하세요. 암은 얼마 준비하세요. 뭐 혈관질환 보험은 얼마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조해 드리잖아요. 암보다 훨씬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위험성은 뭐 저희가 이제 금전적으로도 네.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 가족력적으로도 그래서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본인이나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잡으면 한 10년 정도 생존을 한다고 보시면 어쨌든 2억 정도, 최소 2억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거라서 치매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치매 맞아요. 치매 가족이 이제 치매 환자의 네. 가족이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렇죠. 뭐 그 이유는 저희가 통계 자료 네. 이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치매 환자의 가족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암이나 뇌, 심장, 이렇게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치료가 가능해요. 네. 돈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한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하죠. 예, 현재까지는 완치가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늘어나고요. 비용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이 고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바로 치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또 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구는 줄고 있고 네. 노인의 인구가 점점 그쵸. 늘어나고 있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들어가기 전이다. 네. 사실 뭐 저희 나라에 이제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혹은 10년, 20년 전에 우리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일본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 중에 7분 중에 1분이 치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7분 이렇게 모임이 있으신데 그중에 1분 치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0세 이상 이제 많이 이제 좀 고령화가 되셨죠. 그런 분들은 3분 중에 1분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네. 평균 수명도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저희 3명 나중에 모였을 때 네. 한 분은 이제 오늘 일을 기억을 못 하겠죠. 아, 누구냐? 슬퍼요. 저겠죠 아마. 제가 좀 아무래도 확률이 김용민 높아요. 전문가님이 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예,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치매라는 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네. 뭐 주변의 가족들이 그만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깝게 치료를 포기하시고 뭐 생을 이제 좀 중단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해서는 이제 암만큼 어떻게 보면은 암 이상으로
그런 좀 위험성을 인식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65세 이후 노인들 7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하고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3명 중에 1명. 그만큼 심각하다. 우리 근처에 이렇게 깔린 게 정말 많으신 게 치매 환자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65세 이전에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뭐 모든 보험이든 뭐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게 그럼요.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근데 뭐 치매 보험은 준비하실 때 딱 2가지만 체크 포인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전 어느 보험사에서도 치매 보험은 준비가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가 치매 발병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치료 기간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치매 진단 시에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 3년이나 5년만 지급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내가 오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니까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치매보험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경증 치매, 뭐 보험료도 당연히 생명보험사 좀 더 저렴하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근데 치매 안 걸리면 어떡해? 뭐 혹시라도 아까 오기현 전문가님께서 7명 중에 1명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떡해요? 내 돈 다 날아가는 건데.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치매보험은요, 50세 여성 기준으로요, 5만 원 정도, 20년 납 5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요, 한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70세 때, 국가에서 뭐, 검사하는 인지장애 능력 평가 이런 검사를 할 때 제가 0점이 나왔다. 나 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너무 없어요. 그럼 이때 해지 하시더라도요. 이자로 40%라는 높은 이자율로 하지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총 1,3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요. 20년 뒤에 해지하시더라도 1,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도 네. 보장을 받으시고 노후에 목적 자금 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치매 보험을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두 군데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은 생활비로 종신토록 지급해주는 게 생명보험사기 때문에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너무나 다행히도 나중에 치매가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높은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노후에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놓으시면 치매도 보장받을 수 있고 노후에 그런 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 치매 보험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더 또 추가로 해드릴 말씀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뭐 이제 앞서서 김용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보험료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환급률이라는 게 사실은 환급률만 보시고서는 저축해야지라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사실 조금 맞지 않고요. 뭐 이제 70세 때 저희가 국가에서 인지 능력 평가, 인지 장애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사실 동네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치매 센터라는 게 꼭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마다 꼭 치매 센터를 꼭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치매 센터에서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치매 뭐 전조 증상이 있다. 뭐 그런 경우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빨리 폭넓은 국가에서조차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미미하거든요. 아직 홍보도 좀 덜 됐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사실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치매 보험으로 그 이상을 조금 커버를 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좀 보장을 더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저축성은 사실은 조금은 맞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안 걸리시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상조나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조금 많이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으로 좀 대처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치매 보험을 뭐 예전에는 이제 사실 암보험 하나 두 개 이렇게 뭐 무조건 준비를 하셨지만 치매 보험도 이제 거기에는 같이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위험성을 다시 한번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치매 보험도 암보험만큼이나 좀 필수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보험이라는 점 오늘 1교시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 뭐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길건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제가 저번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있는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어머님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 어머님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네. 장소 네.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네, 아, 그래요? 찜질방. 아,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찜질방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한테 이걸 또 의뢰를 해주신 분이 공교롭게도 또 또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이렇게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과거에 보험을 들어두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대요. 네, 저희 같이 이제 보험 방송이나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하도 많아서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 맞는 건가? 잘했나?라고 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한번 네.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제 뭐 보험 뭐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네. 내가 잘 드러났냐? 그다음에 뭐 이제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걱정되는 게 많은데 잘 받을 수 있냐? 예.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셔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50세 여성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을 일단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재점검차 저희에게 다시 네, 문의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어떤지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나 여성분이시니까 이 치매 여성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보험은 어떤 상태였나요, 전문가님? 현재 보니까요 네. 두 건으로 이제 변경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두 개 다 이제 A사, B사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만기가 90세 만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100세 이상 살까라는 고민을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예. 58년생, 이제 저희 부모님이 딱 58년생이신데 네. 58년생이 100살까지 살 확률이 48%랍니다. 어...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81년생인데 네. 저희 나이대가 51%가 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00살 이상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장이 그러네요. 이제 90세 만기가 돼 버리시니까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근데 보험료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네. 보험료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안 했어요. 어. 근데 만기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좀 빨간불 항상 저희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쵸. 빨간불은 안 좋은 거. 예. 오늘 빨간불이네.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럼요. 빨간불은. 여기 보시면 이제 치매보험, 저희가 공교롭게 또 치매보험을 열심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치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중증 치매 진단금이 있고요. 중증 치매 간병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초기 치매. 아, 초기 치매. 경증 치매. 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치매보험 자체가 2018년 이후에 많이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이 된 게 어떤 게 개정이 됐냐라고 하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이 초기 치매가요. 네.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치매 환자의 75%가 초기 치매입니다. 어... 그럼 지금 어머님 상태에서는 초기 치매에 대해서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1, 2등급. 등급이 그렇죠. 아쉽다. 등급이 아쉬운 게 왜냐면 학생들은 1, 2등급 받으면 좋아하죠. 좋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보험에서는 등급을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 2등급을 이제 쉽게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후유 장애로 판단을 한다라고 네. 하면 50%에서 80% 이상. 아. 그러니까 받기가 어렵다라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이제 건강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후유 장애를 또 50% 이상. 어.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특정. 특정. 네, 특정이 무슨 뜻일까요? 특정한 어떤 것만. 네, 네. 정확합니다. 예. 특별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특별히 정한 것만. 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험사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 말고 보험사가 정한 것만 해줄게. 그러니까 안 정한 거보다는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많은 것들을 네. 어머님들의 이 말바람에 네. 뭔가를 준비를 하시긴 했는데 네.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만기가 조금 아쉽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도 이제 뭐 적정 수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적어놨지만 사실은 그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네. 것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OX로 한번 또 볼까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원래는 3X를 가려다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장 기간 갱신 유무에서 네. 갱신형이 다행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 가운데 5를 드리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들이 많죠. 이제 진단비도 조금 부족했고요. 네. 보장이 아까 범위가 좁았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말은 뭐 다 해줄 것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로 따져보면 조금 아쉬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하나는 동그라미 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네네. 진짜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갈게요. 네. 보험료가 일단 높다고 전문가님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고요. 중증 치매 그리고 특정 혈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 보장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점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 또 비어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빠르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닥터 오기현 전문가님. 네. MC님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설명드릴 오늘의 설명 당번 보험 닥터 오기현입니다. 먼저 그 치매하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고민 걱정이 정말 많으셨던 시청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보험과 그다음에 이대 질환, 즉 우리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보험의 배신이라고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시에만 보장을 받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1에서 2등급, 치매로 치면은 거의 말기에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특정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혈관 질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특정이라는 일부 제한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보험으로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그만큼 좁았다. 하지만 보험료는 매우 비쌌다라고 그렇게 먼저 보여집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먼저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를 먼저 좀 한번 알고서는 가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가입하신 분께서는 1에서 2등급만 준비를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1에서 4등급까지 보통 준비를 하십니다. 4등급에는 치매가 적용이 되죠. 네, 근데 4등급 치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에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매월 15만 원 가량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때 보장을 해줄 때는 시설 혜택, 그다음에 재가 급여 혜택 이런 부분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15만 원 가지고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치매 환자를 케어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봐도 엄청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커버를 하고자 해서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경증부터 보장을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특정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인데요. 특정 뇌혈관 질환이랑 일반 뇌혈관 질환이랑 차이점은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일반 뇌혈관 질환은 총 27가지의 뇌혈관 질환을 모두 보장을 합니다. 근데
특정 뇌혈관 질환은 13개밖에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총 44개 중에 질병 분류 코드가 총 44개 중에 7가지만 보장을 받는 게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좁은 보장 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보장을 좀 더 폭넓게 하고자 해서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치매 보험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경증 치매부터. 네, 그래서 중등도, 중증까지 치매는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장을 받는 그런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중증 시에는 매월 간병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치료비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2대 혈관 질환, 일반 뇌혈관 질환, 마찬가지로 일반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담보. 근데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그래도 한 80점, 9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넣어야 하는 담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담보입니다. 네. 같이 포함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뇌혈관 질환에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보장 받으시고요. 또한 치매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까지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훨씬 많이 줄었다라는 거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 강번 보험닥터 오기현이었습니다. 네, 오기현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잘 리모델링 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게 마찬가지로 결과는 네. 이미 알려드렸고요. 네. 네, 변경까지 해드렸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뭐 보험료, 보장을 받는 내용이나 보험료나 이제 다들 만족을 하셨고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게 저희가 아까 치매 얘기를 했었죠. 네. 치매 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취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네.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간병비 자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손해보험의 치매보험을 생명보험사로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근데 비보험사에 이제 2대 질환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특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정을 저희가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변경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또 줄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시라서 솔직히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는 의외로 또 약하셨어요. 그래서 이 줄여드린 8만 원을 가지고 노후 준비에 조금 더 보태시라고 저희가 최종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특정은 맞습니다. 빼버리고 더 보장을 넓게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습니다. 남은 보험료 가지고도 노후 보장까지 해드렸다고 하니까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자세하게 잘 해결이 되는지 볼게요. 맞습니다. 뭐 안에 내용을 보시면 네. 경증 치매 4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중등도 치매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초기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치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암보험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보험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특정이라는 말이 없죠. 네. 저희 이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는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야, 뇌출혈 안 좋잖아. 네. 뇌졸중 안 좋잖아. 야, 뇌혈관, 뭐 허혈성, 심장 이거 들어간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특정에 또 당하세요. 네, 이 특정도 안 좋다라는 거. 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아무런 말 없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들어간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후유장애도 아까 50% 이상이셨어요. 네. 근데 3%. 오. 네, 3%부터 보장을 받는 걸로 해드렸고요. 이 네. 3%가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 수술을 해도 해당이 되시고요. 네. 혈관 수술을 해도 해당이 되시고 치매 보험에도 해당이 되세요. 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나아졌어요. 줄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하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암 문제 없고요. 치매도 문제 없습니다. 넉넉하게 보장해 드렸고 아까 혈관 맞습니다. 질환 문제에서도 특정을 빼서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또 후유 장애도 아까도 50% 이상이었는데 3%로 내려서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가득 찼죠? 네.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파란불이 있습니다. 네. 보험료가 싸졌다라는 맞아요. 거. 그다음에 이제 3대 진단비는 당연히 비갱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치매보험은 아까 초기 치매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네.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이제 여성 수술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빼먹었는데 예. 종합 수술비로 저희가 보강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꼭 여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뭐 백내장, 녹내장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치매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종합 수술비를 통해서 뭐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뭐 백내장, 녹내장까지도 말씀을 하셨고요. 치매 관련해서는 아까는 경증은 받을 수 없었잖아요. 경증까지 초기 치매까지 다 보장받으실 수 있게끔 원하시던 대로 잘 리모델링을 맞춰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길건우 전문가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서 1교시, 2교시 때도 저희가 이제 뭐 치매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인성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치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뇌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 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6위와 7위에는 이제 안구 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이 포함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치매와 뇌혈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를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뭐 흡연하시고 음주하시고 이제 식습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맵고 짜고 하는 거를 요즘에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외식이 잦아지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내 옆의 얘기, 우리 부모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시면요, 이렇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뇌출혈, 뇌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관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뇌출혈이 일어날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뇌혈관으로 인해서 이제 뭐 수술을 받게 되면 후유증이 또 남게 돼요. 근데 이 후유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치매로 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그냥 저희가 이제 퇴행성,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이렇게 혈관성 파킨슨 치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시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후에는 치매로 인해서 가족에게 고통까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뇌혈관 질환 원인 중에요. 70%가 무려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뇌혈관 질환 자체에 뭐 시한폭탄 을 내가 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보험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음식 습관, 생활 습관부터 바꾸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선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조절을 하시면서 내 지금 보험증권상에 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그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뇌혈관 질환을 앓게 되면 이 혈관성 치매에 올 확률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현저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많이 오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릎이 아파. 왜 이렇게 골반이 아프지? 손목이 아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이게 사람의 관절도 많이 쓰면 닳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왜?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안타까운 게 있죠. 원래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관절염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데 학계 자료에 의하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여성 호르몬. 이 여성 호르몬이 이 관절염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야, 무릎이 너무 아파, 쑤셔라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폐경기가 오기 때문에 관절 부위가 남성보다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꼭 확인을 하시고 어머님들한테 좀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원합니다. 그다음에 뭐 관절염은 크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1단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쑤셔 정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3단계가 약을 드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4단계는 뭐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관절이 하나도 없죠. 이 상태가 되면은 정말 너무 이게 뼈와 뼈가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는 인공관절, 새로운 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내가 이런 거 수술 받으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어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혈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수술비로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혈관 수술하면 가장 큰 게 이제 뇌경색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수술비로 보강을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진단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크게는 질병수술비, 1호종 특정 2대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보면 오늘 계속 아래에서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2대 질병 수술비에는 혈관 수술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번 더하고요. 2번 더하고요. 3번, 4번. 하나만 주는 거 아닙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주는 겁니다. 뇌경색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1,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30만 원에서 총 2,63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수술비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수술비는 할 때마다 줍니다. 혈관 질환은 무조건 반복성, 다회성,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요.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진단비로 예를 들어서 2,630만 원을 50대 여성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42,000원이 아니라 60% 이상은 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비로 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술비를 보강하시게 되면 혈관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혈관 질환하면 저희는 후유 장애를 조금 더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뇌혈관 질환은 후유 장애를 무조건 남기게 돼 있습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이상을 남기게 되는데 이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 추가적으로 아까 노인성 질환의 치매 얘기했는데 치매도 후유 장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0%부터 최대 100%까지 포함이 되니까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요즘에 디스크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디스크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성분들, 이제 제가 여성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난소 제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인공관절 얘기했죠. 부위별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0%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현행은 바뀌어가지고 20%로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줍니다. 하나만 주지 않고요. 각각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니까 수술비와 질병 후유 장애로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이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치매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어머님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뭐 자녀가 부모님에게 수술비로 준비를 해주신다거나 부모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관은 항상 진단금과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후유 장애를 꼭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 그간 문의가 많았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관심이 좀 생겼다, 가입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보험스쿨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이 저희 보험스쿨로 보내주신 문자를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효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성의 가장 고민인 부인과 진료가 걱정입니다. 혹시나 자궁 적출을 할 경우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네. 부인과 질병,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맞아요. 여성 부인과 질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근종이나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분들은? 요실금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질병 같은 경우에 근종을 떼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술비 에서 지급이 되게 가능하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자궁을 적출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똑같이 수술비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질병 후유 장애에서 가입 금액의 50%라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이거 네.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술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네. 질병 후유 장애 보통 저희가 5천만 원을 준비를 했다 가정을 했을 때 자궁 적출 시에는요 50% 2,500만 원이 진단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인과 질병이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수술비 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술비 네.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를 꼭 준비를 하시면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적출을 할 경우에도 수술비 보장이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후유 장애로도 50%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인과 진료 걱정이 많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수술비와 후유 장애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걱정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보험 준비를 할 수 있는지요? 수술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요즘 좀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나이가 많으셔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 준비가 가능한데 아까 앞에 문자 주신 것처럼 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쉽게도 그 이번에 하셔야 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요. 보장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먼저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반대쪽 다리에도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비, 네. 또 수술 비용이 또 나오네요. 예, 수술 비용에서 준비를 하시면은 수술 비용도 지급이 되고요. 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네. 보장되는 질병 후유 장애에서도 아까 과거에는 뭐 30%, 네. 현재는 20% 보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천만 원을 준비를 했다. 그럼 20%인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 진단비로 지급이 되고 치료 비용, 수술비가 또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공관절 수술 받으셔야 하잖아요. 지금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들어놓으시면 앞으로는 보장이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비 준비해두시면 좋고요. 후유 장애 진단비도 이제 20%가 나온다고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준비해 두시면은 향후에 수술을 또 받게 될 경우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청자님의 저희가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문자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입니다.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1교시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그리고 쉬운 보험 정보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